지금 검사들이 제일 욕을 많이 하는 1번이 누구냐면 윤석열이에요. 아 윤석열. 완전히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 두 번째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우정이 마지막에 완전히 말아먹었다. 그래서 망했다. 이거거든. 네. 그 말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욕하고 다니는 애들은 나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왜 그동안에 욕 안 했냐? 야 너네 몰랐냐? 너네 왜 가만히 있었어 임마? 아니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이 자식아 왜 대답해봐.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딩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욱 유튜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요 앞에 오는데 저 역시 팬분들이 기다리고 아 계시다가 보셨죠? 저기 최강욱 유튜버님. 최강욱 유튜버. 아 호칭이 최강욱 유튜버예요? 최강욱 유튜버님. 최욱 씨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팬미팅을 주선한 최강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난리야. 환장해요. 네, 환장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행여나 전화 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전화기를 통해서 주식 계좌를 쳐다보면서 위안을 받고 있는 김영남. 예. 어떻게 그 대통령 바뀐다고 그렇게 주식이 뻥뻥 떠요? 아이 예정돼 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 네. 오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5천 간다니까. 아, 5천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로 남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러네요. 해보자는 거야? 어. 선 넘네? 네. 자신 있어? 그 이후 후속 작품이 나오질 않아. 아, 좀 심심해. 뭐가 나와야 왜냐하면 되는데. 여당이 됐어. 아. 그러니까 이 후속 작품이 요쪽 계열로는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 심어드릴까요? 뭐 예를 들면 이쪽으로 이제 부드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부승찬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위기 변신을 꾀하고 있는 거봐. 여당 국회의원. 그렇지. 부드러움으로. 네. 오늘도 굉장히 바쁜 와중에 잠깐 들른 거예요. 네네네. 오늘 국정원장 청문회 중이죠. 예. 청문회 중이죠. 오전에도 그 활약을 좀 많이 하시더만요. 아 굉장히 그쪽으로 네. 뭐 거의 보신 분들은 안 계실 텐데 네. 아 전문성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 강의도 했었고요. 오. 국가정보와 네. 강의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예. 아, 이종석 후보자랑 대화가 되더만요. 네. 아니 오래된 인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힘들어요. 지적을 아. 못해서. 아. 교수님 그러고 쫓아다니다가 아 갑자기. 그랬었어요. 아. 사제지간이에요? 두 분이? 아니 사제지간은 아닌데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하고 통일학협동과정 강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문정인 제 지도교수 문정인 교수님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 모임에도 자주 갔었고 아. 예, 노무현 정부 이후 그냥 야인 생활을 오래 하셨었죠. 네. 그러면 이번에 청문회 최대 쟁점이 뭐고 그리고 국정원 최대 쟁점이 뭔지 그걸 좀 한번 짚어주시죠. 쟁점이 없는 게 쟁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마요. 아니요 진짜요. 뭐냐면 에이.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막 2008년 뭐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학술회의 가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고 친북 프레임을 네, 걸려고 지금 뭐 하던데 계속. 예, 보도 보니까 다 친북 프레임으로 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뭐 연락사무소냐 북한 연락사무소냐 뭐 이런 저급한 표현도 쓰고 아 그건 너무 그래서 심해. 너무 없었는데 이제 과태료 과태료 요게 조금 이슈가 그 됐어요. 과태료를 왜 이렇게 왜 그러신 거예요? 레이싱을 즐기는 게 아니라 과태료가 과속 이런 쪽인가 보지. 아니 과속이 많아요. 이미지랑 너무 하나예요. 달라. 이미지랑. 그렇지. 아니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이미 좀 부드러우신데.
아니 근데 이미지는 마치 아이고 뭐 내일 도착하면 어때요? 말도 약간 느리시잖아요. 아니 근데 언론 보도에서 네. 이종석 후보자가 멘트를 하나 한 게 있는데 네. 회의 시간 때문에 아. 급해가지고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그건 정제된 표현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 스피드를 좀 그런 거. 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이 레이서여서 그래서 노상 의원이 말이야. 쟁점은 친북으로 몰아가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주로 공격 포인트로 삼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번 국정원 네. 내란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지 그거는 관심사가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저도 질의를 했고, 네. 그 분명 보고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질의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오후에 비공개 비공개로. 회의에서 설명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죠. 뭘 설명한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본인이 확인한 거. 뭐 지금 뭐 내란이 분석 얼마큼 보고서는 묻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게 있고 내란에 개입한 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예. 후보자가 그거를 뭐 확인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이제 근데 질의서도 놓고 하니까 설명들을 해줬겠죠. 보고를. 네. 질의에 따른 답변, 음. 네, 서면 질의 먼저 들어간 거. 네. 예. 거기에서는 이제 답변을 제한적으로 했는데 음. 오후에 비공개 때 설명드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음. 그 오전에 이제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고를 또 받았나 봐요. 따로 국정원에서. 네. 그러니까 오후에 비공개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니까 우리 부승차 의원이 진짜 좀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좀. 제 과장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 안 했어요. 하셨잖아. 이거 못 봤네. 너무 본인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평양 무인기 같은 경우는 맞아. 이거는요 역대급 제가 이제 터뜨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고 이제 역대급 제보를 받아서 이게 터뜨릴 게 있는데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가 국정원은 어찌됐든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느냐? 그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하죠. 만일 그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다면 북한에서 무인기 발표도 했잖아요. 네. 한국 측에서 무인기를 보냈다. 네. 사진까지 해서 공개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국정원은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궁금해요. 근데 안 줄 것 같은데. 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대비해서 좀 추적해 보려고. 너무 오늘 오후가 너무 기대됩니다. 비공개요. 비공개입니다. 네. 네. 거기에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요? 그 그냥- 비공개.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들만 그럼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밖에다가는 공개 말할 수 못해요. 없는 안 거고. 돼요. 공무상 비밀 누설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깊이 관여된 혐의점이 나온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그 수사기관으로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 다 겁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 지금 지명이 된 상태니까 임명이 되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자료를 협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란 특검에서 국정원을 조사할 겁니다. 예. 그런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국정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맨날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왜 지네 라인 아닌 사람들 인사 불이익 줘가지고 쫓아내고 걸 반복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좀 거기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국내 저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그렇죠,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 짓을 해가지고 예. 요번에 저도 제보를 통해서 들은 건데 그 신원조사센터를 윤석열 정부에 새로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인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 개입하면서 사찰까지 가능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하고 협업관계를 맺어갖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사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럼 국내 그- 정보 그렇게 수집을 하면, 예. 금지한 의미가 없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네가 신원조사 할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해가지고 네, 뭐든지 한동훈이가 시행령으로 확대하듯이 맞아요. 뭐든지 할 똑같이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가시원님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그걸 제가 질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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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란 특검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야 그런데 항상 이 농담이 현실이 됩니다. 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농담한 게 있었거든요. 지기현이가 김용현이 조건부로 풀어주려고 했잖아. 네. 근데 김용현이가 그 거부하고 6월 26일에 편안하게 나가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바로 김용현이를 구속하면 얼마나 약오를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어제 그 얘기 했었다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 했잖아. 그 얘기. 특검이 할 수 있다. 야, 근데 이거 사람이 현실화 되고 있어잉? 그래요? 조은석 특검이 매불쇼를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 가지고요.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라고 밝혔고 법원의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속영장. 그렇습니다.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법조인분들 예. 구속영장 발부가 6월 26일 전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그럼요. 있죠.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대박 아니야 그러면? 야, 아 김용이 화병으로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화병으로 죽겠어. 안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 또 극심한 우울증으로 입원하게 또 나올 테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짜릿하네. 지금이라도 김용현이 그럼 나 저기 보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네. 진짜? 받고 가겠다. 네. 그 집에 가 있다가 이제 바로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보석이 집행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석 허가 결정은 났고 네. 그거의 조건이 조건 있잖아요. 이행하는 네. 거야. 그거를 오늘이라도 당장 뭐 그 보증 증권이나 뭐 그걸 해갖고 제출하면은 그거 돼요? 되죠. 돼? 그거는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며칠간은 밖에 있다가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전자발찌 차고 나가서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들어오면 자기만 괴롭지. 그러면은 싫은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사법원에서 지금 기소돼서 진행 중인.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뭐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저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아니 우리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아. 여쭤보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군사법원이잖아요. 군사법원이지만 내란 특검에서 이거를 기소는 할 수 있잖아요. 영장 청구. 그럼요. 기소할 수 있지. 다른 혐의로 뭐 아까 위계 이양 공무집행방해,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런 네. 걸로 똑같은 혐의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면 돼. 매불수에서 얘기하면 그 다음 날. 그렇지 하니까. 계속 얘기하면 돼.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조은석 특검은 내가 볼 때 성과 내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열하죠. 맞죠? 맞아요. 네. 예, 성과 예. 내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야. 자 이래서 이 박수 한번 받고 이번에 그다음 예를 들어 윤석열 잡아놓고 그다음에 사령관들 다 이렇게 구속 연장시키면 박수 받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김용현이랑 거의 같은 그렇죠. 혐의로 갔기 때문에 이거 네. 추가한 거잖아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랑 뭐 증거인멸, 교사 이거 추가된 거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게 사령.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은석 선생이 검사 때부터 이 공보 기능에 능해가지고 공보 기능. 그걸로 아주 저 인정받고 본인의 또 성과도 높이고 하신 분인데 내가 윤석열 괴로울 거라고 했잖아. 근데 건건이 저 양반이 그 포인트 찾는 데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서 뭐 하나씩 쫙쫙 흘릴 거예요. 귀신같이. 우리 그 조은석 특검님 매불쇼가 공부 담당할게요. 서로 좀 티키타카 한번 해보시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랑 사령관들 쭉쭉 잡아 넣으면 네. 박수 매일 갑니다. 그렇습니다. 난 이거 보고 그래도 너무 반갑더라고. 이거 좀 시원하네. 그리고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예. 특검에 뭔가 메시지를 주는 듯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크게 한 3가지를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네.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네, 자 소개. 네, 자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 합참,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 4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엄의 동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네, 이렇게 말해요. 자, 요거 하나하나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부승찬 의원님을 네, 모신 네, 건데 네, 여기 네. 보면은 예. 드론사
예. 얼마나 개입됐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한 거는 뭐냐? 이게 바로 외환 유치와 관련된 겁니다. 예.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그렇죠. 아니냐? 네. 이 외환 유치와 관련된 게 이제 드론사고요. 예.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합참 같은 경우에는 2차 계엄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이 예전에 이제 주장한 게 있는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이후 예. 합참을 통해서 특전사 예하 제7공수 여단 그리고 제13공수 여단 병력을 출동시키려 했다. 아.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합참은 2차 계엄과 관련성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 방첩사 갑니다. 방첩사 자 여인영 자 요거 잠깐 내려주시고 여인영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예.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이런 게 쓰여져 있었어요.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저게 지상작전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계엄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다. 요런 게 적혀져 있었던 예, 거야. 예. 메모장에. 그런데 자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사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강호필. 그러니까 이번에 곽종군 사령관이 지작사도 들여다봐라 이렇게 저기도 살펴봐야 힌트를 된다. 주는 거야. 아,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애초에 처음 모일 때 충성파들 내서 4명을 불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네 명의 사령관이 지금 여기고요. 네. 강호필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 장군이었는데 합참 차장으로 끌어올리면서 사성 장군을 달아주고 그리고 나서 지작사령관이 지금 그 약간 희귀병에 걸려갖고 그 지작사령관이 바뀌는 바람에 그쪽 지작사령관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군부의 황태자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현이 불러갖고 충성파들이다. 가깝게 충성할 사람들이다 해갖고 소개한 사람 중에 여인영뿐만 아니라 이 3명의 사령관뿐만 강호필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단계까지 내란 특위에서는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 합참 차장으로 불러들어서 사상 장군을 달아줬고 지작사령관으로 보냈는지 네. 실질적으로 지작사령관이 계엄 지구사 사령관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모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곽종군 사령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거고. 예. 슥 지나갔는데 네. 지금 아까 부승찬 의원 말씀할 때 합참 차장으로 하면서 4개를 달아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포스타가 전부 8명이에요. 9명이었는데 군사령부가 하나 줄어가지고 8명 됐거든. 예. 그러니까 3군 참모총장에다가 한면합사 부사령관, 네. 그 다음에 지상작전사령관, 2군 사령관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인데 거기에 합참 차장이 합참 1차장이 포스타 자리인데 거의 포스타를 둔 적이 없어. 합참 차장은 네. 항상 한 번인가 쓰리스타가 뒀어요, 있지. 한 예, 번. 아주 드문 경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다가 이 사람을 4개를 달아주려고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없던 일인데 네네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4개를 예. 달아줄 정도로 저기서 최단 기간 내에 아주 인정받아 승진했던 사람이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황태자가 됐다. 청문회 때도 얘기했죠. 네. 그죠? 네. 거기 근데 이상- 아무것도 관여 안 했다?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김병주 의원이랑 부승찬 의원 이거 지적했잖아요. 네. 지작사가 움직여가지고 계엄사들이나 설치하라고 다 지시했지 않냐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지 뭐 네, 제가 자동으로. 특별히 무슨 다른 생각이 있은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간다고. 그렇지 완전히 빠져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완전히 빠져나. 그러니까 곽종군 사령관이 이게 미치겠는가 봐. 그래서 특검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 네, 같아. 그러네요.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다시 좀 올려주시면 들어온 계엄의 사람, 동기 방첩사. 있잖아요. 계엄의 동기. 계엄의 동기도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 동기?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박세연의 검찰에서 이거 지금 수사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계엄의 동기는 뭐 야당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계엄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곽종근은. 윤석열이가 계엄을 한 거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 총선 전부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플랜이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아니 원래 네. 친위 쿠데타는요.
그러니까 권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구 그렇죠. 집권유예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박종근은 안가에서 술 마시면서 계속 얘기를 네. 들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와, 이걸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다 들여다봐라. 제발 부탁이다 하는 메시지를 특검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저게 드론사 방첩사를 언급했잖아요. 드론사. 드론사는 알잖아요. 왜 그랬는지. 네. 거기 이제 저 드론 자꾸 보내고 한 거. 그다음에 뭐 창고를 다 태워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그러고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건 예. 알 텐데 방첩사는 계속 수사 받았잖아요. 여러 번 나오고. 네. 근데 왜 방첩사를 또 얘기했겠어 저기서? 이건 뭐죠? 아니 방첩사는 저희가 이제 제보가 많이 왔고 저희 사무실에서 제보도 받고 신원보호를 해서 이게 모시고 와서 제보도 듣고 했거든요. 그 개헌과 관련된 모든 문건을 파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라는.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이게 또 뭐 검찰에서 이 압수수색 나오면 잘 모르면은 압수수색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제보 중에 참모장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참모장이 실질적으로 다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왜 참모장 그대로 두냐? 이게 가장 그대로예요? 지금 그대로 그냥 있죠. 있어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직무대행으로. 있어요? 이경민이가. 이경민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직무대행으로 뭐 어디 잡혀간 것도 아니고. 보직해임도 안 당하고. 근데 뭐 하셨어요? 왜 화 안 내 거기서는? 많이 냈죠. 저도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선 넘었잖아요. 이거 선 넘은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팔로우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진짜 선 넘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맞아. 아니 화를 덜 냈나 보네.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좋았다. 그리고 좋았어. 정찬 의원도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첩사가 지금 네.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사령관이 여인영이가 미쳐가지고 지 혼자 미쳐 날뛰다가 밑에 몇 사람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응하지 않고 마치 소극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네. 그리고 그 별 하나짜리들 뭐 나와가지고 손 들고 지가 막 저기 저 수방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잖아. 네네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CCTV에 찍혀 있는 거 보면은 왜 수사단장이 이거 손 들고 얘기했는데 그 소령이 버스 안 타고 안 가려고 맞아. 그러니까 발로 차도 집어넣고 막 맞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 방첩사 직원들은 환장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참모장 얘기했지만 군 조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여인영이가 아무리 신복들을 데리고 하려고 해도 참모장을 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참모장이 세상에 순진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전 몰랐는데요 나 이러고 진짜. 있는 게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고. 이 사람이에요, 이경민. 이경민. 그 다음에 신원보안실장. 그렇지. 신원보안실. 신원보안실장이 거의 직보를 했대요. 그렇지. 매번. 예, 그러니까 신원 보안실장은 보안실장.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원래 댓글 공작으로 해서 다른 데 갔다가 네. 다시 여인영이 불러와서 임기제 대령을 달아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저는. 군에 있어요? 있어 있죠, 지금도. 방첩사. 지금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이야 지금도. 할 게 너무 많다. 아니 그리고 법무실도 미담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않다. 이거 그 얘기도 다 저거 나왔잖아. 그 12시에 제가 그 지적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이 이런 법무실장이 대단하다. 영웅 만들었잖아요. 정의를 표합니다 막 이랬잖아. 영웅 만들어갖고 여기서 또 등장하네. 영웅 만들어갖고 제가 기무사 내부 문건을 가지고 당신 계엄에 참여했잖아. 이래갖고 내가 다시 한번 낭떠러지로 밀었지.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못 법무실장도 한다니까. 뭐냐면 법무실장도 잘 보셔야 될 게 그 전에는 중령 그렇죠. TO였어요. 중령 자리였는데 근데 굳이 이걸 대령으로 만들어서 바꿔서. 육사 출신을 갖다 놓고. 데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방첩사가 계엄에 실패하고 나서 내부 문건을 만들어요. 그 KBS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오물풍선 타격 타격 계획이랑 원점 타격. 원점 타격이랑 그다음에 그 법무실장이 그 계엄 회의에 참석한 거. 그렇지. 뭐 본인은 안 했다고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문건 이렇게 들고 어디서 거짓말이냐고.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외부로는 뭐 707 특임단장도 영웅 취급 받았잖아요. 김현태. 김현태. 영웅 취급 받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올려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맞서 싸우다가 네. 가만히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웅 취급 받다가 예. 결국은 이렇게 다 됐는데 났잖아. 그나마 걔는
까불어 갖고 들통 났고 다른 애들은 이게 숨죽여 했으니까 들통이 안 나. 지금까지도 지금 올려치기 대상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정말 많죠. 너무 많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참모장도 여인여행가 시켜준 거고 신원보호실장도 여인여행가 데려온 거고 그 댓글 공작했던데. 법무실장도 여인여행가 데려온 거고 다 그랬는데 여인여행만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아닌 없어요. 것처럼 그러니까. 있는 이게 지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진짜 젓가락 한번 던져야겠다 이거로. 아 요즘 집에서 연습해봤는데 안 맞더라고. 실력이 녹슬었어요 그새.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해. 내란범인데 영웅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많고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예 그냥 비껴져서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 너무 미진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과연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느냐 이게 이게 참 관건인데 진짜 관건이야.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근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 어렵잖아요. 네. 이거를 여론 형성이 되면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여론이 뒷받침해주면 내부 그렇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맞아. 특검에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 네. 아니 근데 저희 쪽 온 제보자도 뭔 얘기를 하냐면 정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인데 정말 살려달라. 지금 고통 때문에 이게 심리적 압박감, 고통 때문에 정말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차피 지금 해체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자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방첩사는 더해. 예. 진짜 우리는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받아줄 이 필요가 있는데 특검에서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많이 그거를 감시하고 성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여론 형성.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 법무실장이 그 비나 맞죠? 매불쇼 그 내란 전국에 영상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다른 데서 이 사람 나 올려치기 할 때 나만 안 했어. 나는 딱 보니까 딱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구조상.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만약에 하나라도 나오면 저 진짜 부승찬 의원직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직을 이렇게. 건다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럼 맞아요. 뭐 내기할 때는 전부 부승찬이. 나 진짜로 한 번도 안 다뤘어. 한 번도. 다른 데서 다 영웅으로 올려치기 했었거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도 뭐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아니,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했어. 올려치기는 난 하고 싶지 않다. 경계해야 된다. 왜냐? 네, 맞아요. 항상 네, 항상. 신중해야 된다. 예. 근데 뭐 지금 워낙 그분이 인기가 많아서 내가 얘기하면 너나 꺼지라고 난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좀 뭐 말을 좀 조심하는데 저는 뭐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네. 고마운 부분이 있지만 과연 위대한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네, 그 얘기는 괜히 물어가지고 인기 훅훅 떨어지게 하네. 또 욕이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아니 그 박범계 의원님에 대해서도 계엄 때 진짜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네. 진짜 많은 역할을 했고 그래도 그 곽종군의 양심 고백을 이끌어낸 분이고 네. 뭐 그런 혁혁한 공이 있어요. 공도 그러니까 있죠. 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지간. 네, 여기까지. 아까는 두들겨 패더니 갑자기 수동약을 발라주네. 뭐야 이거? 뭐예요 도대체? 아니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와 승찬아. 법무실장 대단하다. 이야 군인에 저런 참군인이 있었어?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내부 문건 나오고 보니까 이 동조했어 이게. 일어나지 못하게 패네. 아유 팬데 또 패네. 세게 패네, 세게 패. 네. 아니 근데 그 진짜 우리 박범계 의원님 훌륭하신 분이죠. 네. 뭐 하나만 하세요. 계엄의 영웅 맞잖아요. 이건 팩트니까. 예. 사실은 앞으로도 좀 꼭 좀 유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주의를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예. 국정원이 아까 국내 개입 못하게 했는데 또 그 짓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력의 핵심에서 자기가 거기서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해 본 사람은 아무리 개혁을 하고 이걸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어떻게든 틈을 찾아가지고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느 집단이든 다 그렇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원래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이 국내 정보 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사실상 거의 다 배제됐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고 네. 방첩사도 기무사를 해체했다가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검찰도 그래서 특수부 출신들을 절대로 다 쫓아낸 다음에 또 다시 하면 안 된다. 계속 돌아가가지고 그 하던 대로 하려는 그 관성이 계속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그 상당 기간을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제거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사가 맞아요. 계속 쿠데타하고 그거를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란 사건이 다 육사잖아요. 심지어 법무관까지 육사를 갖다 예. 박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하셔야지. 맞아. 그냥 순간순간에 맞아. 저 사람 좀 다른 것 같아. 이거는 네. 최욱 씨처럼 계속 의심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아니 저는 진짜 윤석열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의심병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사안별로 저는 보려고 애를 그렇죠.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때 순간에 조성되는 분위기라는 게 또 있거든. 그게 참 쉽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게. 내란 특검에서도 잘 봐야 될 게 그냥 김건희 특검 쪽으로 심우정 검찰총장만 몰고 가는데 그것도 조금 이 내란 특검에서도 검찰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국정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심우정이가 왜 차관한테 전화했으면 맞아, 너무 감사해요. 개헌 때 네, 개헌 맞아요. 끝나고 나서 네.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맞아요. 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방첩사에서 이제 진술을 그렇게 했고 검찰과 국정원이 뭐 중요 임무를 맡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예. 사전에 모의가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의가 된 거는 삼청동 안가의 사인방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냥 안보실이 빠질 수가 없고. 안보실이 안보실. 빠질 수가 없고 그렇지. 김태호가 빠질 수가 없고. 김태호는 뭐 서해 공무원 사건 동해 그 송환 사건 여기에 다 개입했다라는 네.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국정원 문재인 정부 때 그 서해 네, 공무원 알아요. 피살 사건이라든지 그 동해에서 이제 선언 네. 그 북한 알아요. 인민들 네. 살해해갖고 넘어온 사람 돌려보내는 북송. 그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국정원하고 짬짬이를 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정말 앞으로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요. 네. 비정상화의 정상화시키는 정상화. 거죠. 예.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합참 곽종근이 합참 얘기한 것도 지금 네, 제가 넘어갔는데 합참. 합참도 네. 그때 청문회 나와가지고 아주 승질내면서 저희가 어, 그런 맞아요. 데가 아닙니다 한 게 직을 대표적으로 걸겠습니다. 합참부장하고 네. 김명수하고 강호필이었어. 강호필. 자기 걔들이 두 분 다 직을 걸겠다고. 네, 직을 걸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군형법상의 불법 진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법조인들 계시니까 즉 말하자면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는 부대 이동과 관련돼서 군형법에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합참의장, 강호필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연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뭐 복귀 명령도 못 내리고 아무도 네. 못하고 쩔쩔맸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그 왔잖아 여기로 군대들이. 네네네네. 그게 합참의장 권한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발견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출동했으니까 얘들 돌려보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저는 관여 안 했는데 저 육군 참모총장이 다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계속 윤석열 옆에 앉아 있었거든 제가. 그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최강욱 전 의원 유튜버 같은 네. 이제 진짜 강단 있는 군 검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성 장군들을 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아, 그 정도 근데 지금 거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군 검찰 믿을 수 없잖아. 또 다시 또 나랑 또 오늘 맞다이 한 붙어야지. 다시 또 띄워야지. 그래서 너무 밝혀질 게 많아요. 어유, 막 김동희 한 방에 날아갔어. 와. 여기는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최혜병 건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뤄야 될 것도 많고 우리 부승찬 의원님은 또 지금 바로 청문회 가셔야 되기 청문회, 때문에 청문회. 여기서 비공개, 급하게 비공개. 인사를 비공개. 나누겠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녹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요즘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가 나와서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매불쇼가 정말 최고의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이 누구냐?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심인보 바로 이자야 이자. 이자가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자,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 예. 이거를 이제 또 법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를 최초 고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최강욱 유튜버입니다. 바로 이자야 이자. 조합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 네네. 미래 금융감독원장. 다 이자야. 아 매불쇼에서 인사 냈어요? 오늘 아니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에 금융감독원 해체가 있잖아. 해체가 있죠. 재구성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김용남이 조직 자꾸 개편이- 언급되니까 없애버리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뭐 다 모으셔서 다 최고의 모셨어요. 구성. 일단은 그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 요거 네. 하나고 예. 또 하나는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검찰. 가능성. 예. 근데 사실 부실 수사라는 것도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야. 이거는 수사 방해 아닙니까? 이거는 수사 무마. 네, 그렇죠. 부실 수사라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같아. 부실 저는. 수사 아니야, 이거. 통상은 그냥 말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 수사를 말아먹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요 두 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한 다음에 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김건희를 탈탈 털어줄 때 검사가 아주 조그마한 안경 끼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거는 영원히 남겨야 돼. 네.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조상원이 저 안경 오랜만에 조그만 거 쓰고 나와갖고 조상원이 결국 도망갔잖아. 예, 예. 조상원이.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진짜 좌절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표정이 뭐 쭈뼛거리거나 부끄럽거나 이게 없어요. 그럼요. 난 그게 너무 절망스러워요. 저 조그마한 안경 끼고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또. 아. 결국 아무튼 도망갔는데 네. 자 저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이제 녹취 내용이 막 공개가 되고 있는데 녹취 내용을 보면은 네. 김건희는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제로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어요. 이거 하나로 솔직히 끝이다. 40%. 40%를 준다는 건 이건 주가 조작 말고 뭐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계좌만 맡겼는데 무슨 40% 줍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끝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좌 관리인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네요. 너 많이 불러. 뭐 이런 얘기죠. 아유, 주가 조작 뭐 별거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탈탈 털어줬을 때 얘네들이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네. 김건희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른다. 맞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거 검찰 불기소 결정서 한 대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인 김건희 여사로서는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서 시세 조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김건희 순수설.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순수한테 23억 벌었어. 네. 그런데 이번 통화 녹취를 보면요. 김건희는 주가 조작 전문가의 냄새가 펄펄 납니다. 네, 전문가? 주가 조작범들은 이게 지금 2010년, 11년 뭐 그때 이야기거든요. 예. 주가 조작범들은 IP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예. 당시에는 휴대용 공유기 에그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했나 봐. 그 와이파이 그건데? 요거. 그렇죠. 휴대용 와이파이. 그러니까 요거는 예.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주가 조작범들이 요거를 많이 활용했었나 봐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통화 녹취 보면은 요 얘기를 합니다. 또 김건희가. 자, 검찰은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김건희라고 했는데 그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한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전문적이네. 주가 조작 범계에 닭이야 닭.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전문가야. 와 이거 저 뭐야 이거 정도면. 끝이지 뭐. 저 정도면 다 알잖아. 자 됐지. 네. 주식용이래 주식용. 애그가 주식용이야. 다 나오지.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 고검이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김모 씨를 김모 씨. 17일에 이제 부릅니다. 예. 이번에 불러가지고 지금 나오는 녹취를 이제 틀어주면서 진술을 이제 받는데 이제 이 사람이 녹취가 있으니까 진술을 막 바꿔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하지?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른바 7초 매매를 주도했던 인물이야. 네.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요거 좀 소개. 우리 그 매불쇼 저거 좀 치워봐. 위에 헤드라인. 헤드라인 좀. 네. 자, 2010년 11월입니다. 주포 김모 씨 이 사람을 이번에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때 주포 김모 씨가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줄 셈 요렇게 이제 보내니까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주포 김모 씨가 또 매도하라 하셈 요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 대화가 끝난 7초 후에 김건희가 8만 주를 매도하고요. 바로 또 주가 조작범들이 8만 주를 매수합니다.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지잖아. 요때 그 김모 씨가 이번에 부른 김모 씨야. 불렀어. 예. 불러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 녹취를 싹 틀어줬어. 그거 어떻게? 틀어주니까 진술이 막 바뀝니다. 예. 원래는 이 김모 씨가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과 연루됐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언제나 모르쇠로 일관했거든. 예. 근데 이번에는 말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이번에 주포 김모 씨의 검찰 진술 잠깐 볼까요? 자, 그 녹취를 들은 2차 주포 김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펄 측은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40% 수익 배분이면 김건희에게 원금 보장과 담보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야, 근데 요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요 보세요. 예. 김건희가 원금 보장도 받았을 것이라고 했잖아. 이제 예. 와서. 예. 근데 야, 갑자기 여러분 딱 생각나죠. 딱 요 대목에 맞아떨어지는 정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었겠지만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김건희가 4,700만 원 손실을 봐. 예. 그런데 1차 주포가 김건희 계좌로 4,700만 원을 보냈어. 맞아요. 하필이면 딱 4,700 손실 봤는데 4,700 보낸 게 있었어. 예. 원금 보장? 원금 보장. 와. 똑 떨어지는 대목이야. 예. 그런데 그때 그 4,700만 원 들어간 거를 검찰이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검찰한테 털어줬을 때, 야, 그러면 그 4,700만 원 너 뭐라고 그래. 생각해? 검찰. 얘기를 해봐. 이거 원금 보전 아니야? 물어봤는데 다 모르는데 그거는. 검찰이. 그때 검찰이 몰랐던 것들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검찰이 그 당시에 다 몰랐던 거야 이게. 자, 주포 김모 씨가 막 편지 쓴 게 있었거든. 그것도 이제 뭐 검찰이 몰랐다 그랬고요. 그 다음은 자, 주가 조작범들하고 김건희가 포함된 BP 패밀리 뭐냐? 모르고. 검찰 모릅니다. 몰라. 주범 이모 씨가 김건희에게 보낸 4,700만 이거 원금. 뭐냐? 원금 모른다. 그리고 시세 차이 23억 뭐냐? 주가 조작과 정상 매매가 뒤섞여서 산정이 어렵다. 아는 게 뭐죠? 야, 검찰이? 다 네. 몰라.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에 나온 보도입니다. 정리 깔끔합니다. 자, 이제 시민보 기자 나오면 네. 더 화날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 자, 네네. 시민보 기자가 주목하는 부분 짚어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막 이제 언론에 기사를 쏟아내고 언론들이 또 거의 미친 듯이 이제 취재 경쟁을 하면서 그걸 단독이다 따라붙고, 하면서 예, 예. 난리다. 서로 단독이라 같은 네. 내용을 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 예. 참 보기 드문 경우야. 근데 사실은 검찰발 뉴스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매체에 먼저 줘서 단독을 쓰게 하고 그렇죠. 다른 매체들은 이제 물을 먹은 거니까 예, 기자 입장에서 물을 먹었으니까 빨리 전화해서 전화하면. 확인해서 따라가고 네. 그 다음번엔 다른 매체한테 단독 주고 아, 이렇게 예. 이제 불을 붙이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검찰이 좋아할 만한 검찰이 의도할 만한 프레임이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증거들이라고 지금 여러 뭐 녹취 파일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와 비슷한 취지의 정황들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예. 이제 검찰이 불기소하기 전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수익 얘기를 했는데요. 김건희가 대체 얼마의 수익을 기대했던 거냐. 그러니까 수익이 크니까 40%를 떼어주고 그래서 이걸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적도 있어요. 뭐 보도 제가 다 한 거지만 김건희 주식 계좌의 주식을 BP 패밀리가 팔았는데 블럭딜을 했는데 수익률이 한 46% 정도 나왔어요. 두 달 동안. 네. 근데 김건희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막 화를 냈단 맞아. 말이에요. 이제 주가 조작 세력끼리 자기들끼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듣던 대로 XX구먼. 이런 적이 있어요. 46% 수익 났는데 왜 이렇게 예. 지랄이야 이거야.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김건희는 당시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높은 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매매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사전 인지 정황은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았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제인가 한겨레 신문에 이제 고검이 김건희의 거래 패턴을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만 많이 사고 다른 종목은 조금 했다 이거예요. 그럼 평소엔 조금 하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그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주가 조작 알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건데 이것도 이미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많이 보도를 했었고요. 공소시효 지난 다른 회사도 많았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 거래 다른 패턴으로. 다른 작전 그 예, 주도 예.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아까 이제 정리해 준 7초 매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 자체로 빼박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줬고 지금 검찰은 마치 그때 검찰이 자신들과는 다른 검찰인 양 네. 맞아.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네.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수백 던져주는 개의 거지. 증거들이 엄청난 것인 것처럼 지금 맞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제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더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은 정말 새로 나온 증거인가? 라는 부분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 그건 무슨 말씀이죠? 이번에 이제 수백 개 녹음 파일을 이제 발견했다. 미래에셋. 예, 미래에셋 압수수색해서 네.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미래에셋 압색은 이미 2021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 이게 어제 나온 보도예요. 예. 미래에셋 또 4년 전에 했더라. 예, 했습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얘기는 이겁니다. 다른 증권사도 하고 미래에셋도 했는데 네.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미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이 이미 압수가 되어서 맞아요. 검찰이 이것을 재판에서 증거로도 내고 변호인들도 이걸 활용해서 뭐 다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셋만 그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와의 녹음 파일을 유독 확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네, 맞아요. 아니 왜 그랬어?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미래에셋은 김건희가 전화 주문을 안 하고 HTS 주문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육성이 있을 줄은 몰랐어.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홈 트레이딩. 아, 집에서 네, 했으니까 네. 전화 예. 안 했을 거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검찰 수사 기록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갖고 있게 되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얘기 뉴스를 보고 찾아봤어요. 오. 검찰의 수사 기록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검찰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한 목록을 저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 목록만 한 157쪽 되니까 엄청나죠. 네. 이게 제가 1번 파일인데요. 예. 목록을. 예. 이 증거 목록은 목록입니다. 예. 언제 작성된 겁니까? 이것은 21년도에 작성이 된 21년, 것입니다. 네. 21년 아마 말에 작성이 네.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하는 예. 부분은요. 이건 이제 첫 페이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예. 이런 게 쭉 157쪽까지 이어지는데 네. 2번 파일 띄워주세요. 자, 156쪽입니다. 이게 그 중에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매매 보조 자료라는 게 바로 증권사 직원과 고객의 그 녹취예요. 왜냐하면 매매 자료 자체는 이 사람이 얼마에 몇 시에 얼마 거래했다 이게 매매 자료면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자료가 이 녹음 파일이거든요. 네네네. 있잖아요. 있는데? 별건 24시 3에 보면 빨갛게 제가 칠해놓은 게 미래에셋 대우 네. 있단 말이에요. 녹취 파일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야? 있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려면 유일한 한 가지 방식은 우리가 당시 미래에셋 녹음 파일, 녹취 파일까지 입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김건희 것만 빠진 것 같아. 김건희 것만 빠뜨리고 우리가 갖고 왔네?
야, 씨 말이 되냐? 아, 뭐야 있네. 이렇게 된 녹취 거예요. 파일이. 예. 김건희 거만 빼고 갖고 왔으면 뭘 갖고 온 거야 그러면? 그 이제 검찰의 다른 항변은 공범들만. 자 미래에셋을 통해서 뭐야? 참여한 작전에 참여한 다른 공범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최은순의 미래에셋 계좌를 권오수가 자신의 참여 계좌를 활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HTS 거래를 하면서 그런 걸 우리는 보려고 한 거라서 굳이 김건희 건 우리가 안 본 거야. 다른 공범 이 작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만을 우리가 타겟팅해서 그것만 갖고 왔어.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에이. 검찰에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에이, 설명 방식이 말이 안 된 돼. 거죠. 아니 김건희 수사를 해서 예.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했는데 네. 왜 김건희 것만 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파일에 다른 증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다른 증권사들이 전부 다 여기 나온 거. DS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DB투자, 미래에셋대우 다 김건희 계좌가 있던 증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 자체는 수많은 증권사에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때 이제 검찰이 보고 싶었던 건 아마도 김건희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 증권사를 특정해서 그렇죠. 녹음 파일 녹취서를 압수했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게 없었다. 야, 이거 뭐야? 뭐가 거짓말인 거야? 방금 전에 나왔던 예. 증거 목록 예. 잠깐 올려주시면 왼쪽 편 상단에 저기 IP 조회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저게 그 IP예요. 저거가 고정 IP로 거래를 하면 다 뜨기 때문에 아, 사무실 저기에서 안 잡히기 위해서 애글을 애글을 쓰는 쓰는 거야. 거야. 아. 네. 근데 그거를 김건희가 언급을 알고 했으니까 있어, 김건희는. 본인이 선수야. 선수야 김건희가. 아니 잠깐만 이거는 난 지금 너무 놀랬는데 이게 2021년 보고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도 미래에셋 녹음 파일 녹취서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단독이라고 해서 막 쏟아지는 것은 2025년 4월에 예. 미래에셋을 압수수색을 해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이제 단정까지는 제가 못 하겠고 왜냐하면 저 녹취 파일의 내용까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네, 제가 그렇긴 기자니까 하죠. 또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에서 요렇게 그래도 이제 검찰이 부실수한 거 아니냐고 엄청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와, 이걸 가지고. 그나마 검찰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가는 게 베스트다. 더 낫겠죠 검찰 입장에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검찰이 고검에서 지금 드러내지 않았는데 특검 출범하고 한 달 뒤에 특검이 이걸 발표해 봐요. 검찰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검이 이걸 이제 우리가 옛날에 1차 수사팀이 해놓은 것 중에 이걸 찾아냈어 라고 하면 또 1차 수사팀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프지만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건 아프지만 네. 제일 덜 아픈 거다. 아, 검찰 입장에서. 나름대로 네. 머리를 써서 찾아낸 거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짓 할 때냐고 검찰이 정말 너무너무 진짜 와, 교활하고 심각하다. 아니 우리가. 검찰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지네들 처벌 예.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아,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심 기자님이 너무나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와. 이거를 심우정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제가 항고를 하고 나니까 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가 검찰총장이 배제돼 있어도 못했다고 네가 계속 그랬는데 네. 고검 가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그랬다고. 어. 그러니까 이거에서 고검에서 성과를 난 걸로 하면은 심우정의한테 득점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가 처벌받는 거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득점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줄어드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 와. 얘들이 처음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무혐의 결과 발표를 하고 그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길게 하는데 거기서 기자들하고 고성이 오가면서 시비가 붙었던 법조기자실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게 압수수색 관련해서 말장난하다가 아, 네. 시끄러웠잖아요. 그 시끄러웠잖아요. 예. 헌재에서도 계속 정계선 재판관이 집요하게 물어보잖아. 네. 압수수색 왜 안 했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엉뚱한 맞아요. 자꾸 말장난을 합니다. 말장난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압수수색 결과물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자꾸 말장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처벌하고 연관될 수 있다고 한 거고 또 얘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의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네가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서 레드팀을 구성해서 중앙지검 내에 부장과 다른 검사들을 레드팀으로 해가지고 네. 수사팀하고 같이 토론을 붙였다. 이게 아. 무혐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 레드팀으로 간 놈들까지 이제 조사 받아야 돼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러저런 상황을 이거를 조금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눈을 좀 돌리고 특검이 이거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하고 뒤로 빼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식의 수사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지. 이번에 찾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따라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기소하겠다. 이 네, 얘기까지 맞습니다. 어제 이제 간 본다고 우리가 네,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네, 계속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진짜 그 너무- 시민보 기자도 그 기사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네. 그때 당시 검찰이 의도적으로 뭉갠 것 같아요. 2021년? 네. 왜냐하면 2021년 3월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합니다. 3월에. 그렇죠. 네. 3월에 사퇴하죠. 6월에 대선 출마 선언합니다. 네. 근데 이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게 9월 6일이에요. 그리고 11월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뭉개므로써 윤석열의 어떤 대선 가도에 그렇지. 서포트를 좀 해주려고 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나 진짜.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을 놓고 얘기하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아니 뭐그 뒤에 또 비화포 통화 목록도 보면은 요거 수사 발표 일주일 앞두고 김주현이하고 심우정이가 또 통화를 하고 네.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계엄을 한 이유가 가정사 때문이었다라고 네. 얘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무관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 이게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거죠. 대통령 전 대통령 되고 나서 다 이 짓을 한 게 검찰 하여튼 검사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세요. 저 왜 그래요 도대체? 이 얘기하면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쥐 죽은 거 숨소리도 안 내. 그 어제 후배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지금 이제 검찰에 있는 근데 지금 검사들이 제일 욕을 많이 하는 1번이 누구냐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완전히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 두 번째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우정. 심우정이 마지막에 완전히 말아먹었다. 그래서 망했다. 이거거든. 네. 그 말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욕하고 다니는 애들은 나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왜 그동안에 욕 안 했냐? 야, 너네 몰랐냐? 너네 왜 가만히 있었어, 임마? 아니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이 자식아, 왜 대답해봐. 그 전에는 이제 그러면 2+나 그 내부 망에다 막 글도 올리고 그러거든. 근데 왜 2+에는 아무 글도 안 올라오냐? 야,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그러게요. 뭐야? 하여튼 아니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욕은 많이 한대.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근데 않습니다. 거기 뭐 올리는 사람은 없는 뭐. 방구석 여포들이 한 1,500명 되는 거지 지들 말로. 이게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우리가 다시 상기하셔야 될 게 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원석이가 중간에 네. 이 중앙지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복귀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성재한테. 형식적으로 뭘 하려고 했어요. 네. 형식적으로. 근데 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네. 거부했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제보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얘네 내부적으로 네. 그 찐윤 검사들한테 네. 이걸 검토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무혐의로 그러니까 말아먹고 계속 뭉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나중에 이거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다. 증거가 너무 많다. 찐윤들이. 찐윤들이 그래가지고 걔들이 네. 이원석이한테 가서도 얘기를 하고 한동훈이한테 가서도 얘기를 하고 오. 이거 큰일 이대로 덮었다가 이거 없애버릴 수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네. 뭐라도 하는 척을 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한 게 휴대폰 뺏기고 조사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콜검. 네. 콜검. 근데 그것도 이원석이가 모르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원석이가 나중에 승질을 냈잖아. 맞습니다. 네. 그게 이원석이가 걔들 얘기를 듣고 지휘권을 복구해가지고 최소한 김건희의 출석 조사는 있어야 된다. 대면 조사가 있어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했대. 그것 때문에 이원석이가 완전히 눈밖에 났고 그래서 그다음에 싹 다 빼버리고 인사에도 관여 안 시키고 패싱. 얘는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조그만 놈이 가방 들고 그냥 숨만 몰아쉬고 7초 동안 있다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뭐 엄청나게 강직한 검찰총장이 아니고 네 맞아요. 최소한 우리 형식적으로 그럼 좀 하자. 이거라도 해놔야지 우리가 삽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살긴 뭘 살아? 그거 했다고 뭐 사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에 경질된 게
김건희 소환 문제 그렇죠.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네. 사실 송경호 지검장도 찐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중앙지검장이 된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도 이것은 김건희 소환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 총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음. 그거를 이제 건의를 했더니 그렇죠. 매우 진노를 하며 송경호를 날렸다. 예. 그리고 이원석은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 네. 그게 뭐 당시에도 좀 떠도는 얘기. 그리고 맞습니다. 송경호가 이제 친한이 돼가지고 친한 한이 맺힌 친한이 돼가지고 송경호가 와, 이 아무튼 검찰 이슈만 다루면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네. 검찰 이슈만 다루면. 말이 안 됩니다. 아, 근데 우리 또 우리 기자님이 맥락을 또 한번 짚어주시니까 너무너무 화도 나지만 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가 싹 되네요. 네. 야, 이거 2021년에도 이게 다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마치 이번에 뭐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하는 게 이게 과연 그때도 이게 마치 가시 발라내듯이 살 발라내듯이 김건희 것만 쏙 빼고 녹취를 갖고 왔던 건지 네. 아니면 그때도 갖고 왔는데 네. 이건 차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거를 뭐 발표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록을 편철하는 문제도 이제 가장 수사의 말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떤 기록을 편철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21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편철은 하되 아, 뭐 재판에 노출시키지 말자. 아, 그럴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씨앗만 남겨놓는 형태로 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 사실은 그 그러네. 내용을 봐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얘기지만 네, 추측을 해보자면 이 얘네들은 몇십 년 동안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예. 발달된 게 그런 스킬만 꼼수만 네. 발달을 하니까 이게 정말 국가기관으로서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 정말 겁니다. 사익 집단으로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그렇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네. 계산만 계속 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검찰과 일생 자기 죄를 음. 덮는 역사로 살아온 김건희가 만나니까 이게 대박이 터진 거야. 그렇지. 예, 이게. 그래서 김건희는 계속 목 놓아 검사들을 찾아다닌 거고 예. 같이 살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왜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도 그 황급한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네, 맞아요. 그냥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이제 애써서 압수수색을 피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지금. 그거 그렇습니다. 빼놓고. 네. 아, 이거 미래 찍자라고. SS에서 2021년에 네. 나왔어 압수수색 검찰에서. 근데 아유 알았어요 여기 녹취 있어요. 검찰이 아 녹취 어딨냐? 여기 있다고요. 이거 딱 들으면서 여기 있잖아요. 갑자기 안 들리는데요. 네. 자, 우리 심인보 기자와는 여기서 예. 인사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